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된 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네. 가장 큰 것은 사업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다던가,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네.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과다한 위약금에 관련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상담 건수의 63%를 차지해서 가장 피해가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품질 문제나 AS 문제, 안전 관련된 문제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제대로 상품이 오질 않았다던가 네. 이것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았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안 그러면 네.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네. 과다하게 위약금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들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여지거나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상담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상담을 한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본 소비자가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나마 해결이 될 텐데 이 보상을 받는 비율이 10건 중에 6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이 분쟁이 발생하면은요, 네. 소비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네. 소비자가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한다는 절차가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설사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폐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어쩔 땐 행방불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입증을 해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자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네. 결국은 사업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가지고 네. 사업자 재산을 찾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도 물론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소비자가 중간에 이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뭐 그렇게 아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결국은 포기하게 돼서 보상을 못 받는 맞습니다. 경우가 실제로 많은 있는 거죠. 피해액이 기껏해야 몇만 원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법원의 네. 소송 비용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처 방법이 없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주의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구매하시기 전에 이 사이트의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거짓으로 만든 사이트들, 사칭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살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쇼핑몰이나 사칭 사이트 네.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가 타인의 사업자 그 등록번호를 사용했다든가 네. 아니면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쇼핑몰의 정보를 갖다가 그 일단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들어서 가장 그 소비자들로부터 10건 이상의 소비자 분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 하면 이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되는 쇼핑몰이 있거나 생각이 되시면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솔직히 네. 저희가 몇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일일이 여러 사이트를 다 뒤져서 비교해 보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네. 그 플랫폼에 등록할 때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먼저 찾긴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피해를 입고 싶진 않습니다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구제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법적 기관이 지금 실제로는 없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있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국 소비자원이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ADR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소비자 문제와 같은 분쟁을 법원 외의 분쟁 해결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소비자원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원의 사건이 너무 몰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한번 해결을 받으려면 보통 10개월에서 1년씩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이마저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의 많은 훌륭한 소비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자 단체들에게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시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법에서 규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법적인 분쟁 조정 기관으로 네. 지정을 해주고 네. 그걸 선택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시행이 돼야 예, 되는데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